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오늘과 내일을 깊이 있게 조명하는 지식 채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목소리라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생 땀 흘려 일한 대가가 오히려 연금을 깎는 벌이 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젊은 시절 대한민국 산업의 역군으로 또 한 가정의 든든한 가장으로 쉼없이 달려오신 우리 어르신들. 이제 그 땀의 결실인 연금으로 평안한 노후를 보내셔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연금 제도는 어딘가 이상하게 뒤틀려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할수록, 부부가 서로 의지하며 함께할수록,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부어온 사람일수록 오히려 연금이 깎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십 년간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러온 연금 제도의 불합리한 3대 감액 제도의 실체를 파헤치고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정치권의 약속과 냉혹한 현실, 그리고 소중한 내 연금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순, 부부 감액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혼자 사시는 어르신의 경우 최대월 33만 원가량이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두 분을 합쳐 66만 원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부부가 함께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각자의 연금액에서 20%씩 총 13만 원이 넘는 돈이 깎여나갑니다. 두 분이 합쳐 약 54만 원 남짓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정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사니 생활비가 절약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산다고 해서 전기세, 가스비, 병원비가 절반으로 줄어들던가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배우자의 병간호를 하며 혼자일 때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같이 살면 손해라는 말이 어르신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돌고 심지어 연금 때문에 서류상으로 이혼을 고민하는 이장 이혼까지 생겨나는 것이 지금의 슬픈 현실입니다. 두 번째 모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젊은 시절 노후를 대비해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부어온 분들이 오히려 기초연금에서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그 액수와 연동하여 기초연금을 최대 절반까지 깎아버립니다.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의 명분은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더 두텁게 보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성실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납부한 사람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주는 제도로 변질되었습니다. 많이 낸 사람이 더 적게 받는 이상한 구조, 이것이 과연 공정한 것일까요? 세 번째 모순, 재직자 노력연금 감액 제도입니다. 법적 정년은 늘어나고 연금 수령 시기는 늦춰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혹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은퇴 후에도 소일거리라도 하며 생활비를 버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 성실한 마음에 국가는 칭찬을 하기는커녕 벌을 내립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시점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월 평균 300만 원을 넘으면 그 순간부터 국민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여나갑니다. 그것도 무려 5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더 오래 일하라고 등을 떠밀면서 정작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연금을 빼앗아가는 이 모순적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세 가지 불합리한 제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법이라는 이름 아래 조용히 우리 어르신들의 지갑에서 돈을 빼가고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은 어김없이 이 문제 해결을 약속합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을 약속했지만 결국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말을 바꿨고 오히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했지만 불합리한 감액 제도는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현 윤석열 정부 역시 대선 당시 감액제도 개선을 언급했지만 정권 출범 이후 연금 개편안에서 이 내용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감액제도 전면 폐지라는 달콤한 공약이 들려옵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간병비 국가 부담 전환 등 기가 솔깃한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말뿐인 약속에 기뻐하기보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을 냉철하게 따져 물어야 합니다.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제도는 결과로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소득 크레바스, 즉 소득의 절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법적 정년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63세이며 2033년에는 65세로 늦춰집니다. 퇴직 후 최대 5년 동안 아무런 소득 없이 버텨야 하는 텅 빈 기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을 65세로 늘리자고 하지만 과연 60세가 넘은 직원에게 월급을 꼬박꼬박 주며 계속 고용할 기업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비정규직이나 단기 계약직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몸이 불편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어르신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년만 늘리고 연금 지급 시기를 그대로 둔다면 그분들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노인의 기준 연령 자체를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자는 이야기까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났으니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노인 기준이 70세로 바뀐다면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온 기초연금, 지하철 무임승차, 임플란트 지원 등 모든 복지 혜택의 수급 연령이 70세로 미뤄진다는 뜻입니다. 말이 좋아 상향이지 사실상 혜택 축소인 셈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렵게 받은 소중한 연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누군가 내 명의를 도용해 연금 통장을 압류하거나 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계좌가 묵이거나 나도 모르는 세금 체납으로 연금이 빠져나간다면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다행히 국가에서는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우리 어르신들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행복지킴이 통장입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말 그대로 압류로부터 연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연금 전용 금고입니다. 이 통장으로 국민연금을 받으면 법원의 압류 명령이나 강제 집행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그 누구도 이 통장에 들어온 돈에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월 최대 185만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이 금액은 법으로 정한 최저 생계비 기준입니다. 둘째, 이 통장에는 오직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보내주는 생활비나 개인적인 돈을 입금하는 순간 보호 기능이 사라질 수 있으니 절대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1인당 하나의 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국민연금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만 가지고 가까운 시중은행에 방문하시면 쉽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설 후에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의 이 계좌를 연금수급계좌로 등록하셔야 보호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행복지킴이 통장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 통장은 안심통장과 달리 185만 원 같은 입금 한도 제한이 없으며 법령으로 보호되는 모든 복지급여를 압류 걱정 없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제 연금은 단순히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안심통장과 행복지킴이 통장은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 어르신들의 마지막 생계를 지켜줄 최소한의 안전벨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연금을 받을 나이는 자꾸만 늦춰지고 기준은 높아지는데 제도는 바뀌지 않은 채 선거 때만 되면 희망 섞인 말들만 되풀이됩니다. 우리는 이제 누가 더 많이 준다고 말하는지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누가 실제로 불합리한 감액 제도를 없애고 누가 우리 어르신들이 평생 흘린 땀의 대가를 온전히 존중받게 만들었는지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정치는 말로 움직이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삶은 통장에 찍히는 연금액이라는 현실로 말합니다. 부디 다음 세대에는 성실하게 살아온 삶이 존경받고 그 누구도 노후에 대한 불안으로 눈물 짓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이 평안하시기를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오늘과 내일을 깊이 있게 조명하는 지식 채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목소리라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생 땀 흘려 일한 대가가 오히려 연금을 깎는 벌이 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젊은 시절 대한민국 산업의 역군으로 또 한 가정의 든든한 가장으로 쉼없이 달려오신 우리 어르신들. 이제 그 땀의 결실인 연금으로 평안한 노후를 보내셔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연금 제도는 어딘가 이상하게 뒤틀려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할수록, 부부가 서로 의지하며 함께할수록,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부어온 사람일수록 오히려 연금이 깎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십 년간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러온 연금 제도의 불합리한 3대 감액 제도의 실체를 파헤치고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정치권의 약속과 냉혹한 현실, 그리고 소중한 내 연금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순, 부부 감액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혼자 사시는 어르신의 경우 최대월 33만 원가량이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두 분을 합쳐 66만 원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부부가 함께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각자의 연금액에서 20%씩 총 13만 원이 넘는 돈이 깎여나갑니다. 두 분이 합쳐 약 54만 원 남짓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정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사니 생활비가 절약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산다고 해서 전기세, 가스비, 병원비가 절반으로 줄어들던가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배우자의 병간호를 하며 혼자일 때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같이 살면 손해라는 말이 어르신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돌고 심지어 연금 때문에 서류상으로 이혼을 고민하는 이장 이혼까지 생겨나는 것이 지금의 슬픈 현실입니다. 두 번째 모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젊은 시절 노후를 대비해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부어온 분들이 오히려 기초연금에서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그 액수와 연동하여 기초연금을 최대 절반까지 깎아버립니다.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의 명분은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더 두텁게 보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성실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납부한 사람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주는 제도로 변질되었습니다. 많이 낸 사람이 더 적게 받는 이상한 구조, 이것이 과연 공정한 것일까요? 세 번째 모순, 재직자 노력연금 감액제도입니다. 법적 정년은 늘어나고 연금 수령 시기는 늦춰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혹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은퇴 후에도 소일거리라도 하며 생활비를 버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 성실한 마음에 국가는 칭찬을 하기는커녕 벌을 내립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시점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월 평균 300만 원을 넘으면 그 순간부터 국민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여나갑니다. 그것도 무려 5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더 오래 일하라고 등을 떠밀면서 정작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연금을 빼앗아가는 이 모순적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세 가지 불합리한 제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법이라는 이름 아래 조용히 우리 어르신들의 지갑에서 돈을 빼가고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은 어김없이 이 문제 해결을 약속합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을 약속했지만 결국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말을 바꿨고 오히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했지만 불합리한 감액 제도는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현 윤석열 정부 역시 대선 당시 감액제도 개선을 언급했지만 정권 출범 이후 연금 개편안에서 이 내용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감액제도 전면 폐지라는 달콤한 공약이 들려옵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간병비 국가 부담 전환 등 기가 솔깃한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말뿐인 약속에 기뻐하기보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을 냉철하게 따져 물어야 합니다.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제도는 결과로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소득 크레바스, 즉 소득의 절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법적 정년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63세이며 2033년에는 65세로 늦춰집니다. 퇴직 후 최대 5년 동안 아무런 소득 없이 버텨야 하는 텅 빈 기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을 65세로 늘리자고 하지만 과연 60세가 넘은 직원에게 월급을 꼬박꼬박 주며 계속 고용할 기업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비정규직이나 단기 계약직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몸이 불편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어르신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년만 늘리고 연금 지급 시기를 그대로 둔다면 그분들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노인의 기준 연령 자체를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자는 이야기까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났으니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노인 기준이 70세로 바뀐다면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온 기초연금, 지하철 무임승차, 임플란트 지원 등 모든 복지 혜택의 수급 연령이 70세로 미뤄진다는 뜻입니다. 말이 좋아 상향이지 사실상 혜택 축소인 셈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렵게 받은 소중한 연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누군가 내 명의를 도용해 연금 통장을 압류하거나 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계좌가 묵이거나 나도 모르는 세금 체납으로 연금이 빠져나간다면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다행히 국가에서는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우리 어르신들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행복지킴이 통장입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말 그대로 압류로부터 연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연금 전용 금고입니다. 이 통장으로 국민연금을 받으면 법원의 압류 명령이나 강제 집행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그 누구도 이 통장에 들어온 돈에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월 최대 185만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이 금액은 법으로 정한 최저생계비 기준입니다. 둘째, 이 통장에는 오직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보내주는 생활비나 개인적인 돈을 입금하는 순간 보호 기능이 사라질 수 있으니 절대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1인당 하나의 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국민연금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만 가지고 가까운 시중은행에 방문하시면 쉽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설 후에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이 계좌를 연금수급계좌로 등록하셔야 보호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행복지킴이 통장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 통장은 안심통장과 달리 185만 원 같은 입금 한도 제한이 없으며 법령으로 보호되는 모든 복지급여를 압류 걱정 없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제 연금은 단순히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안심통장과 행복지킴이 통장은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 어르신들의 마지막 생계를 지켜줄 최소한의 안전벨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연금을 받을 나이는 자꾸만 늦춰지고 기준은 높아지는데 제도는 바뀌지 않은 채 선거 때만 되면 희망 섞인 말들만 되풀이됩니다. 우리는 이제 누가 더 많이 준다고 말하는지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누가 실제로 불합리한 감액 제도를 없애고 누가 우리 어르신들이 평생 흘린 땀의 대가를 온전히 존중받게 만들었는지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정치는 말로 움직이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삶은 통장에 찍히는 연금액이라는 현실로 말합니다. 부디 다음 세대에는 성실하게 살아온 삶이 존경받고 그 누구도 노후에 대한 불안으로 눈물 짓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이 평안하시기를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오늘과 내일을 깊이 있게 조명하는 지식 채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목소리라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생 땀 흘려 일한 대가가 오히려 연금을 깎는 벌이 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젊은 시절 대한민국 산업의 역군으로 또 한 가정의 든든한 가장으로 쉼없이 달려오신 우리 어르신들. 이제 그 땀의 결실인 연금으로 평안한 노후를 보내셔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연금 제도는 어딘가 이상하게 뒤틀려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할수록, 부부가 서로 의지하며 함께할수록,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부어온 사람일수록 오히려 연금이 깎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십 년간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러온 연금 제도의 불합리한 3대 감액 제도의 실체를 파헤치고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정치권의 약속과 냉혹한 현실,
그리고 소중한 내 연금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순, 부부 감액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혼자 사시는 어르신의 경우 최대월 33만원가량이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두 분을 합쳐 66만 원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부부가 함께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각자의 연금액에서 20%씩 총 13만 원이 넘는 돈이 깎여나갑니다. 두 분이 합쳐 약 54만 원 남짓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정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사니 생활비가 절약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산다고 해서 전기세, 가스비, 병원비가 절반으로 줄어들던가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배우자의 병간호를 하며 혼자일 때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같이 살면 손해라는 말이 어르신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돌고 심지어 연금 때문에 서류상으로 이혼을 고민하는 이장 이혼까지 생겨나는 것이 지금의 슬픈 현실입니다. 두 번째 모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젊은 시절 노후를 대비해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부어온 분들이 오히려 기초연금에서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그 액수와 연동하여 기초연금을 최대 절반까지 깎아버립니다.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의 명분은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더 두텁게 보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성실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납부한 사람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주는 제도로 변질되었습니다. 많이 낸 사람이 더 적게 받는 이상한 구조, 이것이 과연 공정한 것일까요? 세 번째 모순, 재직자 노력연금 감액 제도입니다. 법적 정년은 늘어나고 연금 수령 시기는 늦춰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혹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은퇴 후에도 소일거리라도 하며 생활비를 버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 성실한 마음에 국가는 칭찬을 하기는커녕 벌을 내립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시점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월 평균 300만 원을 넘으면 그 순간부터 국민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여나갑니다. 그것도 무려 5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더 오래 일하라고 등을 떠밀면서 정작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연금을 빼앗아가는 이 모순적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세 가지 불합리한 제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법이라는 이름 아래 조용히 우리 어르신들의 지갑에서 돈을 빼가고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은 어김없이 이 문제 해결을 약속합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을 약속했지만 결국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말을 바꿨고 오히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했지만 불합리한 감액 제도는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현 윤석열 정부 역시 대선 당시 감액제도 개선을 언급했지만 정권 출범 이후 연금 개편안에서 이 내용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감액제도 전면 폐지라는 달콤한 공약이 들려옵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간병비 국가 부담 전환 등 귀가 솔깃한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말뿐인 약속에 기뻐하기보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을 냉철하게 따져 물어야 합니다.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제도는 결과로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소득 크레바스, 즉 소득의 절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법적 정년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63세이며 2033년에는 65세로 늦춰집니다.
퇴직 후 최대 5년 동안 아무런 소득 없이 버텨야 하는 텅 빈 기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을 65세로 늘리자고 하지만 과연 60세가 넘은 직원에게 월급을 꼬박꼬박 주며 계속 고용할 기업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비정규직이나 단기 계약직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몸이 불편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어르신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년만 늘리고 연금 지급 시기를 그대로 둔다면 그분들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노인의 기준 연령 자체를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자는 이야기까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났으니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노인 기준이 70세로 바뀐다면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온 기초연금, 지하철 무임승차, 임플란트 지원 등 모든 복지 혜택의 수급 연령이 70세로 미뤄진다는 뜻입니다. 말이 좋아 상향이지 사실상 혜택 축소인 셈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렵게 받은 소중한 연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누군가 내 명의를 도용해 연금 통장을 압류하거나 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계좌가 묵이거나 나도 모르는 세금 체납으로 연금이 빠져나간다면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다행히 국가에서는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우리 어르신들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행복지킴이 통장입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말 그대로 압류로부터 연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연금 전용 금고입니다. 이 통장으로 국민연금을 받으면 법원의 압류 명령이나 강제 집행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그 누구도 이 통장에 들어온 돈에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월 최대 185만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이 금액은 법으로 정한 최저 생계비 기준입니다. 둘째, 이 통장에는 오직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보내주는 생활비나 개인적인 돈을 입금하는 순간 보호 기능이 사라질 수 있으니 절대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1인당 하나의 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국민연금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만 가지고 가까운 시중은행에 방문하시면 쉽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설 후에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의 이 계좌를 연금수급계좌로 등록하셔야 보호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행복지킴이 통장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 통장은 안심통장과 달리 185만 원 같은 입금 한도 제한이 없으며 법령으로 보호되는 모든 복지급여를 압류 걱정 없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제 연금은 단순히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안심통장과 행복지킴이 통장은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 어르신들의 마지막 생계를 지켜줄 최소한의 안전벨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연금을 받을 나이는 자꾸만 늦춰지고 기준은 높아지는데 제도는 바뀌지 않은 채 선거 때만 되면 희망 섞인 말들만 되풀이됩니다. 우리는 이제 누가 더 많이 준다고 말하는지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누가 실제로 불합리한 감액 제도를 없애고 누가 우리 어르신들이 평생 흘린 땀의 대가를 온전히 존중받게 만들었는지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정치는 말로 움직이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삶은 통장에 찍히는 연금액이라는 현실로 말합니다. 부디 다음 세대에는 성실하게 살아온 삶이 존경받고
그 누구도 노후에 대한 불안으로 눈물 짓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이 평안하시기를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오늘과 내일을 깊이 있게 조명하는 지식 채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목소리라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생 땀 흘려 일한 대가가 오히려 연금을 깎는 벌이 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젊은 시절 대한민국 산업의 역군으로 또 한 가정의 든든한 가장으로 쉼없이 달려오신 우리 어르신들. 이제 그 땀의 결실인 연금으로 평안한 노후를 보내셔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연금 제도는 어딘가 이상하게 뒤틀려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할수록, 부부가 서로 의지하며 함께할수록,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부어온 사람일수록 오히려 연금이 깎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십 년간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러온 연금 제도의 불합리한 3대 감액 제도의 실체를 파헤치고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정치권의 약속과 냉혹한 현실, 그리고 소중한 내 연금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순, 부부 감액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혼자 사시는 어르신의 경우 최대월 33만원가량이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두 분을 합쳐 66만 원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부부가 함께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각자의 연금액에서 20%씩 총 13만 원이 넘는 돈이 깎여나갑니다. 두 분이 합쳐 약 54만 원 남짓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정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사니 생활비가 절약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산다고 해서 전기세, 가스비, 병원비가 절반으로 줄어들던가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배우자의 병간호를 하며 혼자일 때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같이 살면 손해라는 말이 어르신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돌고 심지어 연금 때문에 서류상으로 이혼을 고민하는 이장 이혼까지 생겨나는 것이 지금의 슬픈 현실입니다. 두 번째 모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젊은 시절 노후를 대비해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부어온 분들이 오히려 기초연금에서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그 액수와 연동하여 기초연금을 최대 절반까지 깎아버립니다.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의 명분은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더 두텁게 보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성실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납부한 사람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주는 제도로 변질되었습니다. 많이 낸 사람이 더 적게 받는 이상한 구조, 이것이 과연 공정한 것일까요? 세 번째 모순, 재직자 노력연금 감액 제도입니다. 법적 정년은 늘어나고 연금 수령 시기는 늦춰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혹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은퇴 후에도 소일거리라도 하며 생활비를 버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 성실한 마음에 국가는 칭찬을 하기는커녕 벌을 내립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시점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월 평균 300만 원을 넘으면 그 순간부터 국민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여나갑니다. 그것도 무려 5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더 오래 일하라고 등을 떠밀면서 정작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연금을 빼앗아가는 이 모순적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세 가지 불합리한 제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법이라는 이름 아래 조용히 우리 어르신들의 지갑에서 돈을 빼가고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은 어김없이 이 문제 해결을 약속합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을 약속했지만 결국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말을 바꿨고 오히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했지만 불합리한 감액 제도는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현 윤석열 정부 역시 대선 당시 감액제도 개선을 언급했지만 정권 출범 이후 연금 개편안에서 이 내용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감액제도 전면 폐지라는 달콤한 공약이 들려옵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간병비 국가 부담 전환 등 기가 솔깃한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말뿐인 약속에 기뻐하기보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을 냉철하게 따져 물어야 합니다.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제도는 결과로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소득 크레바스, 즉 소득의 절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법적 정년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63세이며 2033년에는 65세로 늦춰집니다. 퇴직 후 최대 5년 동안 아무런 소득 없이 버텨야 하는 텅 빈 기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을 65세로 늘리자고 하지만 과연 60세가 넘은 직원에게 월급을 꼬박꼬박 주며 계속 고용할 기업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비정규직이나 단기 계약직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몸이 불편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어르신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년만 늘리고 연금 지급 시기를 그대로 둔다면 그분들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노인의 기준 연령 자체를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자는 이야기까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났으니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노인 기준이 70세로 바뀐다면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온 기초연금, 지하철 무임승차, 임플란트 지원 등 모든 복지 혜택의 수급 연령이 70세로 미뤄진다는 뜻입니다. 말이 좋아 상향이지 사실상 혜택 축소인 셈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렵게 받은 소중한 연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누군가 내 명의를 도용해 연금 통장을 압류하거나 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계좌가 묵이거나 나도 모르는 세금 체납으로 연금이 빠져나간다면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다행히 국가에서는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우리 어르신들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행복지킴이 통장입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말 그대로 압류로부터 연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연금 전용 금고입니다. 이 통장으로 국민연금을 받으면 법원의 압류 명령이나 강제 집행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그 누구도 이 통장에 들어온 돈에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월 최대 185만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이 금액은 법으로 정한 최저 생계비 기준입니다. 둘째, 이 통장에는 오직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보내주는 생활비나 개인적인 돈을 입금하는 순간 보호 기능이 사라질 수 있으니 절대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1인당 하나의 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국민연금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만 가지고 가까운 시중은행에 방문하시면
쉽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설 후에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이 계좌를 연금수급계좌로 등록하셔야 보호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행복지킴이 통장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 통장은 안심통장과 달리 185만 원 같은 입금 한도 제한이 없으며 법령으로 보호되는 모든 복지급여를 압류 걱정 없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제 연금은 단순히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안심통장과 행복지킴이 통장은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 어르신들의 마지막 생계를 지켜줄 최소한의 안전벨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연금을 받을 나이는 자꾸만 늦춰지고 기준은 높아지는데 제도는 바뀌지 않은 채 선거 때만 되면 희망 섞인 말들만 되풀이됩니다. 우리는 이제 누가 더 많이 준다고 말하는지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누가 실제로 불합리한 감액 제도를 없애고 누가 우리 어르신들이 평생 흘린 땀의 대가를 온전히 존중받게 만들었는지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정치는 말로 움직이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삶은 통장에 찍히는 연금액이라는 현실로 말합니다. 부디 다음 세대에는 성실하게 살아온 삶이 존경받고 그 누구도 노후에 대한 불안으로 눈물 짓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이 평안하시기를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오늘과 내일을 깊이 있게 조명하는 지식 채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목소리라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생 땀 흘려 일한 대가가 오히려 연금을 깎는 벌이 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젊은 시절 대한민국 산업의 역군으로 또 한 가정의 든든한 가장으로 쉼없이 달려오신 우리 어르신들. 이제 그 땀의 결실인 연금으로 평안한 노후를 보내셔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연금 제도는 어딘가 이상하게 뒤틀려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할수록 부부가 서로 의지하며 함께할수록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부어온 사람일수록 오히려 연금이 깎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십 년간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러온 연금 제도의 불합리한 3대 감액 제도의 실체를 파헤치고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정치권의 약속과 냉혹한 현실, 그리고 소중한 내 연금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순, 부부 감액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혼자 사시는 어르신의 경우 최대월 33만 원가량이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두 분을 합쳐 66만 원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부부가 함께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각자의 연금액에서 20%씩 총 13만 원이 넘는 돈이 깎여나갑니다. 두 분이 합쳐 약 54만 원 남짓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정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사니 생활비가 절약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산다고 해서 전기세, 가스비, 병원비가 절반으로 줄어들던가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배우자의 병간호를 하며 혼자일 때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같이 살면 손해라는 말이 어르신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돌고 심지어 연금 때문에 서류상으로 이혼을 고민하는 이장 이혼까지 생겨나는 것이 지금의 슬픈 현실입니다.
두 번째 모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젊은 시절, 노후를 대비해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부어온 분들이 오히려 기초연금에서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그 액수와 연동하여 기초연금을 최대 절반까지 깎아버립니다.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의 명분은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더 두텁게 보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성실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납부한 사람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주는 제도로 변질되었습니다. 많이 낸 사람이 더 적게 받는 이상한 구조, 이것이 과연 공정한 것일까요? 세 번째 모순, 재직자 노력연금 감액 제도입니다. 법적 정년은 늘어나고 연금 수령 시기는 늦춰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혹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은퇴 후에도 소일거리라도 하며 생활비를 버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 성실한 마음에 국가는 칭찬을 하기는커녕 벌을 내립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시점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월 평균 300만 원을 넘으면 그 순간부터 국민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여나갑니다. 그것도 무려 5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더 오래 일하라고 등을 떠밀면서 정작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연금을 빼앗아가는 이 모순적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세 가지 불합리한 제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법이라는 이름 아래 조용히 우리 어르신들의 지갑에서 돈을 빼가고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은 어김없이 이 문제 해결을 약속합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을 약속했지만 결국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말을 바꿨고 오히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했지만 불합리한 감액 제도는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현 윤석열 정부 역시 대선 당시 감액제도 개선을 언급했지만 정권 출범 이후 연금 개편안에서 이 내용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감액제도 전면 폐지라는 달콤한 공약이 들려옵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간병비 국가 부담 전환 등 기가 솔깃한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말뿐인 약속에 기뻐하기보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을 냉철하게 따져 물어야 합니다.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제도는 결과로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소득 크레바스, 즉 소득의 절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법적 정년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63세이며 2033년에는 65세로 늦춰집니다. 퇴직 후 최대 5년 동안 아무런 소득 없이 버텨야 하는 텅 빈 기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을 65세로 늘리자고 하지만 과연 60세가 넘은 직원에게 월급을 꼬박꼬박 주며 계속 고용할 기업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비정규직이나 단기 계약직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몸이 불편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어르신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년만 늘리고 연금 지급 시기를 그대로 둔다면 그분들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노인의 기준 연령 자체를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자는 이야기까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났으니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노인 기준이 70세로 바뀐다면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온 기초연금, 지하철 무임승차, 임플란트 지원 등 모든 복지 혜택의 수급 연령이 70세로 미뤄진다는 뜻입니다. 말이 좋아 상향이지 사실상 혜택 축소인 셈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렵게 받은 소중한 연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누군가 내 명의를 도용해 연금 통장을 압류하거나 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계좌가 묵이거나 나도 모르는 세금 체납으로 연금이 빠져나간다면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다행히 국가에서는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우리 어르신들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행복지킴이 통장입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말 그대로 압류로부터 연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연금 전용 금고입니다. 이 통장으로 국민연금을 받으면 법원의 압류 명령이나 강제 집행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그 누구도 이 통장에 들어온 돈에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월 최대 185만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이 금액은 법으로 정한 최저 생계비 기준입니다. 둘째, 이 통장에는 오직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보내주는 생활비나 개인적인 돈을 입금하는 순간 보호 기능이 사라질 수 있으니 절대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1인당 하나의 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국민연금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만 가지고 가까운 시중은행에 방문하시면 쉽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설 후에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의 이 계좌를 연금수급계좌로 등록하셔야 보호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행복지킴이 통장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 통장은 안심통장과 달리 185만 원 같은 입금 한도 제한이 없으며 법령으로 보호되는 모든 복지급여를 압류 걱정 없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제 연금은 단순히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안심통장과 행복지킴이 통장은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 어르신들의 마지막 생계를 지켜줄 최소한의 안전벨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연금을 받을 나이는 자꾸만 늦춰지고 기준은 높아지는데 제도는 바뀌지 않은 채 선거 때만 되면 희망 섞인 말들만 되풀이됩니다. 우리는 이제 누가 더 많이 준다고 말하는지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누가 실제로 불합리한 감액 제도를 없애고 누가 우리 어르신들이 평생 흘린 땀의 대가를 온전히 존중받게 만들었는지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정치는 말로 움직이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삶은 통장에 찍히는 연금액이라는 현실로 말합니다. 부디 다음 세대에는 성실하게 살아온 삶이 존경받고 그 누구도 노후에 대한 불안으로 눈물 짓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이 평안하시기를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오늘과 내일을 깊이 있게 조명하는 지식 채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목소리라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생 땀 흘려 일한 대가가 오히려 연금을 깎는 벌이 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젊은 시절 대한민국 산업의 역군으로 또 한 가정의 든든한 가장으로 쉼없이 달려오신 우리 어르신들. 이제 그 땀의 결실인 연금으로 평안한 노후를 보내셔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연금 제도는 어딘가 이상하게 뒤틀려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할수록, 부부가 서로 의지하며 함께할수록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부어온 사람일수록 오히려 연금이 깎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십 년간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러온 연금 제도의 불합리한 3대 감액 제도